안녕. 오늘은 내가 피부에 절대 하지 않는 것들. 피부는 새로운 제품을 더하는 것보다 잘못된 습관 하나를 덜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는 절대 안 하는 것들 오늘 쭉 말씀드릴게요. 출발. 손톱 기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 손톱 절대 안 길러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네일도 안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해도 진짜 얇게 하는 정도? 손톱을 최대한 바짝 깎으려고 노력합니다. 2mm, 3mm 정도? 2mm, 3mm가 되는 순간 여기에 때도 끼지만 눈에 안 보이는 먼지, 눈에 안 보이는 세균 곰팡이 엄청 많아요. 그 손톱 파츠 붙이면 파츠 사이에 그걸 가지고 내가 화장품을 떠서 발라. 생각해봐요. 그걸 가지고 렌즈 껴. 청결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인조 손톱. 그 접착제가 남아있는 순간 그리고 그 사이에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곰팡이, 세균 엄청납니다. 진짜 잠깐 사진 찍을 때 잠깐만 하시고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피부가 예민한 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한테 뭘 발라야 되냐고 늘 물어보셔서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지금 장벽 무너지고 막 했는데 막 뭐를 해서 또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게 빨리 회복한다. 그게 훨씬 낫고요. 아니면 이제 피부과에 가서 뭐 재생크림 정도 사용하셔도 되는데 너무 리치한 크림 또 나한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줄이고 하루 정도 쉴 틈을 주세요. 바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는 것보다 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냥 갖고 있는 가장 순한 크림 있죠? 그 정도 하나만 발라주세요. 얇게. 아니면 연고. 근데 막 뭘 한다고 뭐 또 고농축에 뭐 티트리를 쓰네 뭐를 쓰네 막 한단 말이에요. 하루 정도는 좀 서주세요. 우리 쉬자. 저의 또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는 게 흰머리가 진짜 많아요. 반백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는 까만 머리들 다 흰머리입니다. 얼굴보다 두피에 진정하는데 돈을 되게 많이 써요. 두피는 제가 20년 동안 염색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항상 예민해져 있어요. 항상 빨갛고 항상 따가워요. 염색하기 전날에는 절대 머리를 감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틀 동안 안 감을 때도 있어요. 그래야 그나마 보호막을 쳐줘서 두피가 안 아파요. 머리카락도 덜 상하고 염색이 더 잘 먹습니다. 근데 저는 건성이라 그래요. 두피가 지성인 경우는 하루 정도 안 감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전날뿐만 아니라 그 후에 하루도 절대 감지 않습니다. 두피가 아파서 죽겠는데 거기다 계면활 선제를 또 넣는다? 그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염색하러 가기 전에 제가 쓰는 오일들이 있어요. 진정 오일이 있거든요. 아줄렌 성분인데 그걸 가지고 그거구나. 아줄렌 네오돌그램. 여기도 쓰고 아예 다 뒤까지 다 써주고 가면 두피가 아프질 않아요. 진정은 두피에도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은 가감없이 쓰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유통기한 지나면 쓰지 말아야지. 그래 쓰지 말아야지. 특히 마스크팩 정말 쥐약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스크팩은 유난히 또 쌓아놓고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유통기한 확인 안 하고 썼다가 정말 1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피부 면역이 떨어져서 피부과 약을 달고 살았어요. 그때 되게 고생했어 진짜. 냉장고에 짱 박아놓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나면서 그게 분해가 되면서 세균하고 곰팡이의 온상지가 되거든요. 그걸 그대로 얼굴에 15분을 붙이고 있었으니 마스크팩은 절대 안 되고요.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종류 있지 눈에 들어가는 거 오염이 정말 많이 돼요. 세균이 엄청납니다. 솔직히 지금 집에 서랍장에 있어 없어? 제발 버리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화해 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청소하면 소설인데 화해 앱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본다는 거지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돼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쏟아버리면 좋은 것도 똑바로 못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쓰는 화장품이 있어요. 정제수 대신해서 사과수가 들어가요. 근데 사과수가 성분표에는 정제수로밖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럼 얘는 정제수가 엄청난 화장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되어 있는 제라늄, 시트랄, 리모넨 이런 성분들 빨간색이 떠 있잖아요. 알러지 유발 될 수 있고요. 피부에 좋지 않을 수 있죠. 스위스에서 정말 좋은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만든 에센셜 오일 허브류가 있어요. 거기에도 이 성분이 들어가요. 그게 고퀄리티의 좋은 원료에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면 쓰는 게 차라리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이 좋은 원료를 가지고 고순도로 잘 뽑아냈는데 그냥 빨간색 제라늄 들어갔네 난 이거 트러블 났었지 안 써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사용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용감이 좋거나 원료 퀄리티가 좋은 거에 대해서는 화해 앱에 있는데 빨간색이 떴어. 그렇더라도 크게 거부 안 되고 쓰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과수 들어있는 화장품 뭐예요? 르뮤가 다 사과수가 베이스예요. 스위스 오일은요? 유스트. 제가 옛날에는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안 하는 게 있어요. 저가의 액세서리 스파 브랜드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예쁘니까 늘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저가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려서 그렇지 브랜드고 뭐고 다 상관없어요. 퀄리티가 안 좋은 것들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 피부에 피지랑 땀이랑 닿잖아요. 그리고 산화가 일어나요. 까맣게 되는 그런 것들. 그 안에 모든 분비들이 다 엉키면서 결국은 색소 침착 일으키고 접촉성 피부염까지 막 가거든요. 병원은 정말 많이 다녔어요. 왜 그러지? 근데 그런 액세서리를 했을 때가 그랬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젊은 피부가 아닐수록 더 많이 이런 부분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금, 은, 서지컬 스틸 같은 거 있어요. 의료용으로 하는 거. 도금도 조금 고가의 도금을, 그 고가의 도금이라는 건 18K 도금 정도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트러블 날 확률이 적습니다. 18K가 제일 좋아요. 어떤 디바이스건 제발 너무 빠르게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고주파건 중주파건 LDM이건 하이프건 상관없이.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셨어요. 소사님 저 김이 있는데 기기 사용해도 돼요? 의사 선생님 그거 사용하지 말라던데? 의사분들이 그걸 사용하지 말라는 데는 마찰이 자꾸 가기 때문이거든요. 자극을 계속 주니까 기미가 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기는 절대 세게 막 문지르면 안 돼요. 결국 기기 써서 트러블 났다는 분들 보면은 같이 쓰는 화장품의 문제이거나 세게 마찰을 줘서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제가 직전에 LDM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게 1분에 1cm였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보수적으로 얘기한 거고 1초에 1cm 정도. 이 정도 써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피부에 자극이 안 갑니다. 인스타 언니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할까? 진동이 없으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진동이 없어도 됩니다. 겉에 진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엄청 배가 되고 사실 이건 아니거든요. 진동이 없더라도 혹시나 갖고 계신 기기가 소리가 안 나더라도 똑같이 천천히 써주세요. 그리고 절대 힘 주지 마세요. 늘 내 피부는 아기 다루듯이. 제가 피부과에 가서 시술 받을 때 절대 안 하는 게 있어요. 새로 들여온 장비를 처음에 하지 않습니다. 피부과 실장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처음 기기에 들어오면 소라씨 이거 처음 기기 들어왔는데 이거 되게 좋대, 이거 해봐. 까까? 해. 근데 어느 순간 그 기기가 없어지는 걸 봤어요. 그 기기가 없어졌어. 효과가 별로 없다고 느끼면 그 기기를 다시 이제 내놓으시나 봐요. 이런 적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해가지고 충분히 이 기기가 이 병원에서 많은 분들의 임상을 거치고 의사 선생님이 많이 그 기기를 다뤄보고 했을 때 그 기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피드백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가봤고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짤막한 꿀팁을 말씀드립니다. 싸게 해줘도. 티나게 절대 시술 안 해요. 근데 가끔씩 소사님 얼굴에 이제 뭐 그만하세요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뭐가 잘못된 거지. 시술을 할 때는 모자라게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아쉬울 만큼 해야 돼요. 나 티 날라고 시술하는 건데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그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서 입술이 엄청 커져. 팔자가 갑자기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모자르게 하세요. 항상 모자라게 해주는 그런 데를 찾아서 가셔야 됩니다. 제가 다니는 피부과 진짜 모자라게 해주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의사 선생님이 맞았던 거구나 라고 매번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초를 쓰고 색조를 쓸 때 바로 쓰지 않아요. 늘 시간차를 두고 씁니다.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2, 3분만 참아주세요. 기초를 바르고 흡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선크림, 파운데이션, 쿠션 바르잖아요. 밀려요. 그 어떤 것도 밀려요. 밀리는 건 둘째치고 실리콘 성분이나 유분 성분이 뒤엉키면서 결국은 모공을 막게 돼요. 그러면 트러블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래. 그러면 기초에서 다음 기초 넘어갈 때도 첫 번째 거 뭐 토너 흡수 충분히 시키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요? 그럼 기본이죠. pH가 다 다르잖아. 토너도 다르고 세럼도 다르고 앰플도 다르고 만약에 크림까지 다 다르잖아. 그러면 그 pH 다 다른 상태에서 다 섞어서 왜 한 번에 바르지 왜? 저는 강제로 즉각적으로 급속하게 피부에 열을 내리지 않아요. 피부의 온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바르고 관리하는 것보다 피부 온도 체크하는 게 먼저예요. 열이 달아올라 있을 때는 피부가 들어갈 틈을 안 줘요. 열부터 내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내리시냐면 또 이래. 숟가락 얼린 거 아이스팩 바로 되거든요.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피부 진짜 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마스크팩도 냉장고에 절대 안 넣습니다. 상온에 있는 정도도 충분히 차갑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품도 웬만해서는 일반 냉장고에 넣지 않습니다. 직사광선 안 받는 곳에 서랍을 잘 넣어두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LG 프라일 망치기기 있어요. 그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 크라이오 기능을 너무 좋아해서 그걸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꾸준히 쓰니까 피부가 더 홍조가 생기더라고요. 적당히 했었어야 돼. 너무 많이 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아줄렘팩 이런 걸로 내려주는 편이고, 사실은 모델링팩이 좋긴 해요. 편하게 할 수 있는 온도 내리는 제품들 한두 개씩 갖고 있으면 비상템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찬물로 세수하지 마세요. 나중에 모공 또 막 쪼인다고 뭐 찬물로 하는 거 소용없는 거 아시죠? 미온수가 최고죠. pH랑 맞고. 약간 위험한 얘기인데 대량 생산하는 메스한 향수는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케바케예요. 대부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향수들은 처음에는 니치하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대기업에 팔려요, 그게. 그러면 그때부터 향료 관리가 안 돼요. 매년 똑같은 재배 방식으로 매년 똑같은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쌀도 그렇잖아. 그런데 다 팔려나간 향수는 사실 향덕대사에선 이제 쓰지 않고 정말 그 니치한 향수를 더 찾아서 쓰죠. 정말 좋은 품질의 향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종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그 향덕들이 그 향수가 좋으면 3개, 4개씩 사갖고 사다 놓는 거예요. 니치한 게 좋더라고요. 네, 그런 게 정말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 피부에 안 하는 것들 시리즈가 정말 많은데 생각나는 거를 쭉 적어서 오늘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궁금한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구독하셨나요? 인스타그램도 팔로우주세요. 이렇게 살구들이 키워주신 채널 앞으로 더 많은 꿀팁과 꿀 정보 나눠드릴게요. 여러분